자, 우리 31강 학습 목표는, 기본서 목차는 우리 저당권 실행에 의한 변제 방법. 이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찾았어요? 자, 기본서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변제 방법. 가로 2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순서대로 가니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저당권 실행한 변제 방법이다. 첫 번째, 저당권과 용의권의 관계를 확인하라. 용의권의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저당권의 소멸 사유를 마다 숙지한다. 소멸 사유는 우리 30강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31강에 대해서는 저당권 소멸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변제 방법. 저당권 실행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임의 경매가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임의 경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저당권과 실행에 의한 변제 방법에서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요걸 한번 숙지해 놓고 가셔야 돼요. 자, 뭔가 우리가 잡아 놓고 가야 돼요. 자, 한번 따져 놓고 한번 가도록 한번 해보자. 자,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바로 처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자, 우리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권과 관련돼서 우리 처분 제한 등기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처분 제한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압류하고 가처분 등기들이 있어요. 가처분이 있죠.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이 가압류, 가처분이 이렇게 탄생하고요. 그러면 가압류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피보전 권리가 금전이어야 돼.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피보전 권리가 금전 이해에 걸려야 된다라는 거. 금전 이해에 걸려야 된다라는 거. 권리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가압류는 우리가 금전.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대일억을 거줬다. 근데 채무자가 1억을 갚지 않아.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을 찾아서 그때는 가압류를 하는 거지. 가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이고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거죠. 이런 가압류, 가처분은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네들은 우리가 특약으로 정할 수 없어요. 특약 X고 대표적으로 계약으로 정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법률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률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 그럼 선생님, 저당권 실행에 의한 변제 방법을 하는데 무슨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31강의 학습 목표는 바로 저당권 실행에 의한 변제 방법. 이게 바로 경매라는 거야. 경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경매가 들어간다. 경매 중에서도 강제 경매가 아니라 뭐예요? 임의 경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경매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을 경락인이라고 그래. 경락인.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제3취득자의 지위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 이 경락인을 제3취득자의 지위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3취득자의 지위는 어떻게 발생했을까? 근데 경매가 들어가서 있을 때 이게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를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자꾸 말소 기준 권리. 자, 말소 기준 권리 몇 개예요? 몇 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 감고 외우니까 몇 개예요? 그러니까 대체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말소 기준 권리가 몇 개예요? 그러면 몇 개예요? 그러면 눈 뜨고 외우라고. 자, 그럼 봐봐요. 말소 기준 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는 거네. 그래서 6개.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는 대표적으로 6개로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우리 가압류라는 게 있어. 가압류.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저당권이 있어요. 건저당권이 있고 대표적으로 담보가등기가 있어. 그래서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어요.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어. 결정 등기. 사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사실 이거는 거진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도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대표적인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야. 그러면 이 기준 권리를 해서 선생님, 왜 말소 기준 권리 6개로 놓고 4개만 이야기합니까? 뭐 4개예요? 6개지. 봐봐요. 눈으로 익혀요. 여기 봐봐요. 그래서 압류, 가압류 2개.
그래서 여기는 자, 그놈은 건저당 뭐다 저당권 2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우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외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는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 담보, 가등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6개로서 이제 가처분 등기. 이 가처분 등기는 대표적으로 처분 제한의 대상으로서 가처분은 대표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에요. 말소 기준 권리는 몇 개다? 6개다. 6개가 뭡니까? 압류, 가압류, 건저당, 담보, 가등기, 강제, 경매, 개시, 결정돼. 그러면 요 말소 기준 권리를 해서 1순위가 전세권이다. 2순위가 저당권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세권이다. 1순위, 2순위, 3순위. 요 저당권자가 경매가 들어가서 요 기준으로 해서 요 앞에는 인수되고 요 뒤에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한다는 게 소재주의라고 그래. 소재주의라고 그래요. 요 인수된다 이게 대표적으로 받는다 인수주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수주의, 소재주의가 탄생하고 요 인수주의와 소재주의 기준을 뭐라는 거다. 이게 대표적인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몇 개다? 6개가 됨으로써 대표적으로 압류, 가압류, 건저당, 저당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이 가압류는 금전으로 투입하는 권리고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가처분 등기 규정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 규정을 두니까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자, 예고 등기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폐지가 된 겁니다. 등기법에서는 예고 등기가 폐지된 거죠. 그러면 AB 등기로서 대표적으로 우리 순위 보전에 효력이 있는 게 가등기가 되고 자, 처분에 보전하는 거, 보전 처분을 하는 게 바로 가처분 등기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가압류는 금전이요,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요, 말소 기준 권리 6개. 요걸 외워둬야 우리 저당권 실행 경매 방법과 변제 방법이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경매가 되게 들어갈 때 말소 기준 권리. 그러면 경매를 받았을 때마다 낙찰 받은 사람을 경락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제3취득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이때 경매가 들어갔죠. 경매가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어. 그러면 경매의 의사 표시가 없어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다라는 것은 187조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경매가 들어가서 경매는 그러면 경락대금 완납시. 그러면 경락인은 제3취득을 들어서 경락대금 완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우리 경락인 제3취득자의 관계 말소 기준 권리를 끌어서 우리 31강 저당권 실행에 의한 변제 방법 그런 내용이 탄생하게 되고 저당권과 용의권의 관계를 확인한다.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정립이 돼야 우리 그러면 저당권과 용의권 관계가 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번째 저당권 소멸 사유를 우리가 숙지해 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 저당권 실행입니다. 저당권 실행과 관련돼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 실행. 그래서 저당권의 실행 요건이 있죠.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채권과 저당권이 존재하셔야죠. 그래서 또 존재해야 되고 또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행기가 없다면 뭐예요? 이때는 우리가 뭐예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채권과 저당권이 존재해야 되고 또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실행 요건이네요. 자, 경매 절차입니다. 경매 절차는 경매를 신청해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우리가 하게 될 거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면 경락 허가 결정을 우리가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락 대금을 배당하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재경매 순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경매 절차와 관련돼서는 우리 뭐 중개사법에서도 우리 경매 중개 실무와 관련돼서 경매 절차를 자세히 배울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경매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면 되고 일단 경매 절차를 크게 본다면 경매 신청,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경락 허가 결정이 되고 경락 대금을 배당해주고 재경매 순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경락의 효과는 뭐냐?
경락인은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며 그럼 제3자는 제3자에 취득하게 되는 거죠. 경락인은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여 취득 시기는 경락대금 완납할 때다. 그러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다. 그러면 경락함을 완납할 때 물권 변동의 허리기 발생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법 187조의 사유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경매는 경락의 효과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함은 등기하라. 이미 우리가 배웠고요. 187조와 관련돼서 의미가 그렇게 이제 전개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러면 물권 변동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경매는 경락대금 완납시가 바로 물권 변동 시점이 되고 수용은 수용시가 되고 상속은 뭐다? 187조로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이렇게 이제 의미가 돼요. 그러면 경락의 효과와 관련돼서 경락대금 완납시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기본서로 가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그만 기본서 저당권 실행에 의한 변제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봤어요? 예. 그러면 시작부터 우리 363조 저당권자의 경매 청구와 경매인이 있네요. 저당권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저당권자, 그러면 채권자네 대표적으로 그 채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물의 경매, 그래서 우리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 청구권이 발생하네. 그 경매 청구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처분 권능이면서 대표적으로 무슨 가치? 교환 가치야. 그러면 교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일괄 경매 청구권을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제 저당권 실행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그래서 저당권의 실행 요건,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유한 채권과 저당권이 존재해야 되고 또한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기본서에다 딱 정리를 해놨죠. 그러면 경매 절차, 경매 신청, 거전제 경매 신청,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경락 허가 결정, 경락대금의 배당, 그래서 재경매의 순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락의 효과는, 경매는 뭡니까? 경락의 효과는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여 취득시기랑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그래서 우리 기본서와 관련돼서 이렇게 딱 1, 2, 3.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서는 이렇게 정해놨죠. 여기 1로 해놨고요. 동그라미 1번으로 해놨고, 여기 이제 뭐예요? 기억. 그래서 기억으로 해놨네. 기억, 니은, 디귿.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본서에 딱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경매 목적물의 권리의 법률 관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권리의 관계는 대표적으로 매각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러나 유치권은 존속한다라는 거예요. 유치권. 그래서 참 이 유치권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말이 많죠. 우리 유치권, 우리가 이제 뭐예요?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없죠. 그러면 경매를 받으면 유치권자가 튀어들어온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유치권은 존속하게 됩니다. 담보 물건과 용의권의 관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매각으로 이제 소멸하게 되며 동법 91조 3항에 대해서 지상지역 전세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그중 대표적으로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자가 동법 88조에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 이제 의미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전세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한 후 6월 이내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기 이제 규정이 있죠. 그 의미는 뭐라고 해놨어요? 자, 민사소송법 608조 2항 611조 규정은 삭제되었다. 삭제됨이라고 우리 해놨고요. 자,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은 자, 임차권 주택,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경매가 행해진 경우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해서 소멸하며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을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거래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 규정을 하나 적어놨어요.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 규정을 해놨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3취득자이지. 참,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좀 잘 잡아놔야 됩니다. 자, 제3취득자이지는 뭐냐? 저당권 설정 후에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바로 제3취득자가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설정 후에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대표적으로 설정 후입니다. 따라서 후순위 건저당권자는 민법 364조의 저당권 소멸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제3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의미가 탄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3취득자이지. 이것도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약간 헷갈립니다. 일단 우리 제3취득자의 지위 한번 봐봐요. 저당권 설정 후입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 이게 바로 제3취득자의 지위입니다. 그럼 제3취득자의 변제가 나와 있죠.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는 제3자에 있는 자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채무자에 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는 제3자의 입이죠. 채무자의 의사에 관해서도 변제할 수 있고요. 이거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제3취득자는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담보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연배상은 이행기 경과 후에 1년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위 손실이라고 외웠어요. 원본 이자 이하금, 손해배상. 자, 손실이라고 그랬죠. 배상. 지연이자의 손해배상은 지연분 1년분에 한해서 지급하면 되고, 제3취득자의 지위 변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많이 헷갈려요. 자, 3번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소유권을 취득해서요, 갱매인이 될 수 있다, 갱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3번과 관련돼서 363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4번에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 저당물의 제3취득자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할 때, 유익비는 변호로 보전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할 때 203조 제1항 2항의 규정에서 저당물의 경무의 대가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그러면 제3취득자가 뭔지, 제3취득자의 변제는 어디까지인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대표적으로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거. 4번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도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기본서로 가셔서 제3취득자이지. 그래서 또 한번 우리 기본서에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복습한다는 셈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저당권 설정 후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줄 써놓고요. 자, 대표적으로 관련 판례,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건저당의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인수할 경우 그 이행 인수는 매매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함으로써 이로써 물상보증인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상보증인은 채무는 없지만 책임은 있다고 그래서요.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뭐다 취득한다. 이 판례도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이번에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때로부터 제3취득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지위로서 변경되므로 민법 364조의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 관련 판례 2개 꼭 기억해두고, 제3취득자의 변제. 자, 364조와 관련돼서 제3취득자의 변제.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자, 제3자의 뭐예요? 지위가 나와 있고요. 저당권자에게,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부터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게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연배상은 이인기일 경과 후에 1년분만 지급하면 된다. 이게 이제 요 저당 제3취득자의 변제와 관련돼서 자, 요거 우리 한번 확인했죠. 요게 지금 기본서 페이지에 기본서에 딱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잡아 놓으시고 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객매인이 될 수 있다. 여기 이제 뭐예요? 363조 제2항과 관련돼서 나와 있고요. 그럼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조문 367조에 잘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을 보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할 때 제203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저당물의 객매 대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자,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으나 저당권 실행으로서 권리를 상실한 자도 건물에 대한 제3취득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저당물의 객매 대가의 우선 변제를 상한은 받을 수 없다. 2004년 대판 판례입니다.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법정지상권과 관련돼서 우리 나와 있죠. 자, 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격매로 인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재료는 당사자의 청구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법정지상권은 우리 이제 지긋지긋하게 배웠죠. 366조 우리 열심히 봤고요. 자, 경락대금, 경매대금의 우선 변제 순위. 그러면 첫 번째, 경매비용. 경매 신청한 자에게 경매비용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1순위 경매비용, 변제 순위는 경매비용. 그 다음에 제3취득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액보증금, 근로자의 상계불 임금 채권, 3년분의 퇴직금 채권 쭉 나와 있고요. 자, 네 번째는 당해세와 체납가상금.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다섯 번째네요. 미움. 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당해세 이외 국세, 지방세는 성립순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대표적으로 일반 채권. 그래서 객매대금의 우선 변제순위, 기업,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서 제일 우선 변제순위는 뭐다? 객매비용이라는 거. 그래서 그 한번 의미를 한번 확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페이지에 딱 정리를 해놨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민사집행법이 하지 않는 저당권 실행, 바로 유저당 계약에 한 저당권 실행, 유저당 계약에 한 저당권 실행. 자, 저당 부동산을 임의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변제받은 임의 한가의 약정과 대물 변제 예약으로 난 유저당 계약이 있다. 유저당 계약에 의해서 질권과 달리 민법상 금지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허용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다수설은 유저당 허용하되 채권 가격을 초과하는 목적물 가격은 무효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유저당 계약과 관련돼서 한번 요 가로 3번에 대해서도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저당권 소멸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데요. 소멸 사유와 관련돼서 일반적 소멸원인 많이 봤어요. 저당권은 물건의 공통 소멸원인 있죠. 담보 물건을 공통하는 소멸원인 외에 뭐도 경매가 있죠. 또 하나는 제3취득자의 변제에서 소멸한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3취득자의 변제, 여기 우리가 봤죠. 변제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럼 기타의 소멸 의리는 뭐냐? 369조 우리 이런 조문이 있어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해서 소멸할 때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는 우리 저당권, 담보 물건도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은 독립해서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369조와 관련돼서 부정성이야. 자, 371조 관련돼서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네요. 자,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이 말은 뭡니까? 저당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갑이 있어요. 갑이 을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전세권을 설정해 놨어요. 전세권. 근데 을이 뭡니까? 요 전세권에 대해서 병에마다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고 생각해 봐요. 이때 저당권이거든. 생각해 보세요.
요 저당권이 이제 주라면 요 저당권은 종이 되거든. 근데 여기에 소멸하면 그걸 뭐다 수반한 저당권도 소멸하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주등기가 소멸하면 동된 등기, 부기 등기도 소멸합니다. 이게 지금 말소하려면 요 저당권자에 뭐가 필요해? 이해관계, 병의 승낙서가 필요해. 그러면 이게 말소되면 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돼 있죠. 이때 소멸하려면 요 저당권자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371조와 관련돼서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과 관련돼서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준용하며 이 항에 대해서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전세권을 소멸하게 행위는 하지 못한다. 이때 저당권자는 요 전세권과 저당권 관계, 요 저당권자는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 다 이해관계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요 저당권자에 뭐를 첨부해 줘야 돼? 선낙서를 첨부해 주는 의미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을과 병의 관계에서 요 우리 전세권이고 여기에 저당권. 그럼 저당권의 대상은 전세권과 지상권을 목적으로 했을 때 이 저당권은 여기에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하는 소멸 원인 사유가 되겠죠. 자, 3번에 저당권 등기 말소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저당권이 설정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대해서 현재의 소유자가 피담보 채권을 소멸을 원한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면 물론이지만 저당권 설정자의 종전의 소유자도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권리에 기초하여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참 이것도 뭐 헷갈리는 지문이 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이 관계만 한번 따져봅시다. 자, 갑이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어리죠. 자, 이력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봅시다.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판례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이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저당권자가 되죠. 저당권자. 이 갑은 뭐다? 저당권 설정자가 돼요. 저당권 설정자. 자, 여기에서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 하죠. 갑이 뭐예요? 자, A로 바뀌었다고 해봐요. 소유권이 이전됐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제 채무자가 돼. 이 사람은 이제 채권자가 돼요. 그러면 채권자가 바뀌면 주체의 변동으로서 이때는 을이 B로 바뀌면 이때는 저당권 이전 등기가 돼. 자, 근데 여기서 갑이 A로 바뀌었죠. 갑이 A로 바뀌면 채무자가 바뀌면 이때는 저당권 변경 등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저당권 변경 등기에 대해서는 누가 요구할 수 있느냐? 을이 갑한테 A한테 요구해야 되냐? 을이 병한테 요구해야 되냐? 을이 갑한테 요구해야 되냐? A한테 요구해야 되냐? 그러면 요거 관계에서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을이 요 사람이 이제 권리자가 되고 요 사람은 뭡니까? A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을이 갑한테 요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저당권 변경 등기에 대해서는 요 을이 권리자가 되고요. 갑이 뭐다? 의무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요 저당권에 대해서 이제 말소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요 사람은 대표적으로 의무자가 되죠. 각각 을은 계약 당사자야. 그러면 요 사람도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등기부상 A로 돼 있으니까 여도 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말소를 할 때, 말소할 때 저당권 설정자도 뭐다? 자,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말소할 때 또는 제3취득자도 요 A도 요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을한테도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요 제3취득자가 뭐다? 을한테 요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대. 그러면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언유라는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면 물론이지만 저당권 설정자,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로 3번의 저당권 등기 말소와 관련돼서 그러면 저당권 소멸과 관련돼서 그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당권 소멸과 관련돼서 우리 여러 가지 사물도 봤죠. 우리 공통 소멸 사유도 대표적으로 혼동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따지고 보면 제3치력자의 지, 이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관련 판례 마지막으로 점검해보죠. 건저당의 양도의 건저당권 양도의 부기 등기는 기존의 건저당 설정 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이고 등기에서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건저당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도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에는 말소 등기 절차에서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건저당 이전에 전부 명령 확정에서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도 뭐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거는 건자만 써주면 돼. 자, 이 판례는 이렇게 또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당이나 건저당이나 일단은 뭐 사례는 그 앞에 건자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자,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양수인. 이 사람은 저당권 양도인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소 등기를 하는. 그럼 얘가 권리자가 되는 거고, 요 갑이 뭐 얘한테 넘겨줬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얘한테 요구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의무자가 되는 거고, 얘가 뭐예요? 권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등기 후에 자, 을이 A, B로 바뀌었대. 채권자 지위가 바뀌었을 때 그러고 나서 말소 등기를 요구한다면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며 누구한테 요구한다? B한테 요구하죠.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저당권 양수인.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저당권 양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우리가 치고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주등기가 말소되면 이거는 이전 등기로서 부기 등기는 무슨 말소가 돼? 지금 말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다 이제 그것만 붙여주면 돼요. 건저당 설정자, 건저당 건자자, 건저당 건자, 건저당 양수인, 건저당 양도인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기본서 관련 판례 맨 밑에 있죠. 그거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 6개 우리 숙지해야 되고요. 제한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30일간 학습 목표 우리 저당권 실행에 의한 변제 방법 그거 우리 한번 살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는 대표적으로 무슨 경매? 임의 경매로서 우리 저당권과 영인권의 관계 요 의미 한번 잡아두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숙지해둬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때는 제3시득자의 지위, 변제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요. 저당권 소멸 사유를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요 31강 학습 목표는 저희가 나름대로 잘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최고입니다. 정리가 힘입니다. 정리가 힘이고 정리가 파워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